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, 먹살 경제.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,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. 요즘 김 사장님,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정말 심란한데, 어때요, 김 사장님? 일단 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죠. 사람이 죽는 거 자체가 생명이. 예. 그런데 또 지금 우리가 경제도 다루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 미주 지역 특히 스몰 비즈니스나 다른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조사해 봤어요. 뭐 그렇게 많은 기사가 나오진 않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고 지금 확전이 될까 다들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신경 쓰기 때문에 뭐 경제 네. 문제를 다루는 얘기는 별로 없지만 한번 그래도 한번 모아봤습니다.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는 페드에서 그 연방 준비위에서 금방 그 상황을 좀 발표했어요. 즉각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곡물값이 어떻고 경제가 침체가 예상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는데 요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을 때는 연방 준비위에서 그다지 어떤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. 네, 그게 좀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는 좀 다른 점이다. 이런 기사가 있네요. 아직까지는 뭐 경제에 직접적인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.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생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이제 경제 제재가 가해지니까 금방 원유가가 오르고 뭐 공급 물량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바로바로 나타났지만 지금 아직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는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중동 전쟁 하면은 뭐 원유, 석유 이렇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확전이 될 경우에는 지구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우려하는 기사가 좀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이 참전하게 될 경우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생산도 많이 하고 전쟁 규모 전체적으로 커지면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때 이제 심각한 원유가 인상 같은 것이 우려된다. 이거는 이제 버나도 바움볼 이코노믹 아웃룩 그룹의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. 이스라엘 옆에 그 사해 있지 않습니까? 데드시 사해. 네. 사해가 이제 뭐 소금기가 굉장히 막 많아서 그냥 몸이 잘 뜬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 얘기가 있죠. 네, 들어는 예, 봤어요. 예, 그 소금 이 사해에 이제 소금, 그러니까 클로라이드죠, 염소. 근데 그것과 비슷한 같은 쪽의 원소인 브로마인이라는 게 있대요. 한국말은 우리는 뭐 브롬이라고 그러죠, 브롬. 그러니까 음, 염소, 브롬, 요드 뭐 이게 같은 족이에요. 저 원소 주기율표에서. 그래서 성질이 비슷해요. 예. 근데 이 브롬이 전자제품에 굉장히 많이 쓰인대요. 반도체 만드는 데도 그래요? 쓰고. 예. 그런데 이 음, 세계 브롬 생산의 74%가 이 사해에서 나온답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쟁이 자꾸 심각해지고 브롬 생산의 차질을 받으면 전자제품 생산, 반도체 생산 이런 것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.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IMF에서 올해 세계 경기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그냥 3% 정도로 머물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. 그런데 미국 경기만 더 좋아질 것이다. 그전보다. 요런 진단을 내렸네요. 그래서 어, 좀 의외죠. 많은 사람들이 네. 의외예요. 예. 그래서 되게 힘든데, 요즘? 다른 나라들은 다 안 좋고 뭐 한국도 요새 유튜브 보면 뭐 안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. 뭐 수출도 일본한테 역전당하고 뭐 무역 적자가 엄청나고 연 초에는 나빴지만 연말에는 좋아질 거라고 정부는 얘기했지만 그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다.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계속 안 좋을 것이다. 우리 한국 경기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예, 미국 경제 성장이 전보다 좋다. 이렇게 진단이 음, 나왔어요. IMF에서. 그래서 참, 네네. 예. 그런데
미국인들 대부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다 경제 안 좋다고 그래요. 아, 요새 못 맞아요. 되겠다. 예. 네.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38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아, 다들 느끼기에는 미국 경기 안 좋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경기 전체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참. 음,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? 뭐 이것도 빈익비 부익비인가 봐요. 그렇죠? 그런 예. 것 같아요. 네. 대기업의 생산이나 수출이나 이런 거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. 미국 같은 음, 경우는.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. 다. 저만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업종 다 물어봐도 그렇게 지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. 현재. 아, 네. 그러니까요. 그 빈익분 부익부 정말 심각한데 그 노숙자 문제 있잖아요. 미국의 그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. 이 특히 노숙자촌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받는 그 비즈니스 업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. 그 노숙자가 업소 앞에 자리를 잡은 경우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하면서 매출이 급감한 그 일부의 그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. 그 지금 이 내용은요, LA 한인타운, LA 다운타운, 사우스 LA에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에 관한 얘기긴 하지만요, LA만 국한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어때요? 김 사장님 계시는 곳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거나 그러긴 하나요? 저희는 조그만 동네지 않습니까? 사실 홈리스 문제는 대도시에 맞아요. 국한된 그렇긴 해요. 거였는데 네. 제가 볼 때 한 2015년만 해도 저희 이 쇼핑몰, 큰 쇼핑몰입니다. 작은 동네긴 하지만 네네. 거기에 딱 한 명이 기타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. 좀 유명했어요. 그러니까 노래 굉장히 어떤 분이신데요? 못합니다. 굉장히 아유, 못하는데 노래해요, 근데? 옷을 잘 입어요. 옷을. 마이클 잭슨 옷도 입고 어머, 엘비스 프레슬리도 옷도 입고 막 서부 카우보이 복장을 잘 입어요. 근데 노래는 어머나. 아주 못하는데 그렇게 하고 막 떠들면 사람들이 이제 동전을 주니까. 어, 그렇지만 이 친구를 홈리스라고는 하진 않고 그 각 업주들도 왜냐면 이런 시골 동네 그런 사람이 거의 한 명 유일하기 때문에 그냥 잘 음, 대해줘요. 그냥 사람들이 다 친하게 대해주고 네. 뭐 음료수라도 주고 다 이렇게 음, 가족처럼 지냈어요. 한때는 이 친구가 이 동네 내에서 유행하니까 자동차 딜러에서 이 친구를 고용해서 광고도 어머, 만들었어요. 아, 그래요?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봤어요. 어, 어려운 네. 친구 아유, 그런 도와주기도 일이. 하고 그만큼 좀 가족 같아요. 막 홈리스라고 그러지 않고. 아, 대도시랑 다르네요, 예, 확실히. 그런 친구가 하나 음,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 둘씩 늘어나더니 오, 이제 입구에서 동전 달라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되고 아, 여기저기 앉아서 그늘 앉아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서너 명이 되고 오, 늘어나네요. 카트에다가 뭐 가방 짐 이런 거 잔뜩 싣고서 막 이 배낭 메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. 네. 이런 사람도 또 잔뜩 늘어서 저희 가게도 들어와서 뭐 사기도 하고 그래요. 오, 몇 명은. 그래요? 그럼 이 사람도 들어오면 참 손님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죠. 손님이니까. 그렇죠. 그렇지만 그 이렇게 늘어난 숫자는 굉장한 거죠. 딱 한 명 있었는데 몇십 년 동안. 아, 세상에. 그게 그, 열 몇 명으로 음, 늘어났어요.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사람들이. 그리고 그러네.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문 옆에 이렇게 점점 그전에는 그 몰 들어오는 입구에만 서서 뭐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없어. 문과 문 아, 사이까지 이제 와서 이렇게 막 죽치고 앉아 있어요. 아우, 그렇구나. 그 작은 도시에서도 그러면 그러네요.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좀 뭐 위생도 그렇고 아무래도 타격이 있죠. 그런데 그거 어떻게 맞아요.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 불쌍한 아, 사람들인데. 그렇군요. 예. 태바님 근데 또 조사한 어떤 내용은 어떤가요? 네. 그래서 지금 제가 그 LA에 아까 위에 언급한 그 지역은 노숙자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이렇게 감소했고요. 특히 한인 의류 그 도매 업체가 밀집한 LA 다운타운 있잖아요. 그 지역. 예. 거기에는 그 비즈니스 업주들이 완전히 그 직격탄을 맞고 있대요. 아, 그 여기도 지금 한인 사진에 보듯이 그 상가 건물은 아주 멋진데
예. 그 앞에 아이 그냥 텐트촌이 돼버렸네, 그냥. 그렇죠, 그렇죠.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아, 먹고 자고 깨끗하지가 않잖아요. 거기서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 냄새 나고 뭐 화장실 예. 그럼요. 거기서 다 해결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래요. 음, 그래 가지고 그 한국 강신용 공인회계사의 말을 인용해 보면은 "노숙자가 인근에 있다." 하면 거의 장사가 안 된다고 보면 된대요. 아, 왜냐하면은 이게 절도범이 이렇게 많다는 거래요, 이게. 음, 그래서 절도범이 많으니까 오히려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은 가게에서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, 사고가 일어나서. 음, 그래서 노숙자촌 그 인근에 위치한 그 리코스터와 그리고 또 편의점도 매출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. 일부는 그 매상이 50%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지금 야, 그 회계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음, 그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. 김 사장님이 만약에 물건을 사려고 나갔는데 가게 앞에 그 노숙자들이 그 누워 있고 앉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어요, 솔직히. 그분들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님으로서 갔는데 어떨 것 같아요? 그럼요. 일단 예를 들어 뭐 돈 좀 줍쇼 할 때 돈 주는 것도 사실 한두 번이지 그 부담스럽잖아요. 거의 그런 거 있을 때. 그러면 자꾸 발길을 피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. 그다음에 냄새 예. 나고 더럽고 한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할 일이 없잖아요. 그 뭐 그런 걸 뭐하러 봐? 없는 대로 가지. 3번은 그렇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히 시비라도 붙어봐. 그 그렇죠. 사람들은 그게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. 맞아요. 완전히 그 뭐 시비 붙으면 싸워도 그 사람들은 손해날 게 없어요. 그래봤자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도 않을 거래요, 아마. 잡아가지도 않는데. 예,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요.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. 맞아요. 노숙자들이 그 업소 앞이나 인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지역은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음, 왜냐하면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업소 인근에서 그 마약 거래, 그리고 폭행, 강력 범죄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한인 업소들은 이제 아주 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. 더 그래요. 이상은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고 위험하니까. 그래서 또 노숙자들의 절도로 인해서 한인 업소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아주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 가주 한미식품상협회 박재현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은 완전히 폐업한 가게들도 꽤 있대요. 매상이 아, 많이 줄고 또 노숙자는 업소 앞에서 잠을 자고 또 치우지도 않고요, 또. 그리고 또 해코지도 하고 또 절도를 그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. 또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요. 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출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야. 게다가 절도범을 잡았어도 곧 풀려나기 일쑤고요. 거기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딱하지만 그러니까 뭐 손님 서비스에 신경 써야 되고 물건 가격 싸게 해야 되고 막 열심히 닦고 광내서 물건을 잘 파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뭐 엉뚱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뭐 매출이 감소되고 이렇게 비즈니스가 다운되고 하면은 정말 그거 억울한 일이기도 하겠어요. 비즈니스 아 하시는 분들. 그러니까요. 이게 심각하대요, 문제가. 근데 근데 저도 이렇게 피부로 느끼니까 뭐 무슨 네. 말인지 알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건 전혀 그전에 예상을 못했던 일들 아니에요, 다. 맨 처음에 아 예를 들어 그러니까요. 비즈니스 시작할 때 뭐 품질, 뭐 가격 이런 거 생각하지 홈리스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돼 있고는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. 뮤트 됐어요, 뮤트. 근데 예 상상도 못 하죠. 근데 실제로 저도 인제 일 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레슨을 가거든요. 근데 이제 태권도장에 빌려서 레슨을 하는데 어쩔 때는 누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와요, 지나가는 사람이. 그러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. 아, 야, 예. 예전에는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았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특히 인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또 사회 문제가 되고 뭐 또 범죄가 또 늘어나니까 저도 진짜 무섭더라고요. 이럴 경우 그런데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? 이게 제가 대책이 혹시 있나 아무리 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뭐 그냥 그분들을 어디로 이주시키고 강제로 뭐 잡아서 어디로 보내고 이거밖에는 안 예, 아예 되더라고요. 폐업까지 했다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폐업을 해버렸을 거 아닙니까, 정말. 그렇죠. 내가 그래서 해봐도 대책이 없어요. 이거 뭐 맞아요. 군대를 동원해, 뭐 어떻게 이거를. 야, 아유 네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소상공인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 예, 자, 뭐 전쟁 문제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홈리스들과 비즈니스들이 피해를 입는 소식
태바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. 352화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